매달 보험료로 30만원, 50만원씩 내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보험을 그렇게 많이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국가 제도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보험을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지 설계사인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진단 조건만 충족하면 전년도에 낸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 비급여 치료비가 많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매달 국민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데, 사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주고 있죠. 그런데도 이런 제도를 모르다 보니 이미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민간보험으로 중복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민간보험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가 어디까지 지원해주고 어디부터는 내가 준비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건강보험 혜택 4가지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국민건강보험 제도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부터 알고 나면 아마 이런 제도가 있었어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제도인데,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병원비를 너무 많이 냈다면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이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간이 나뉘어지는데,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분위 최저 90만원에서 10분위 최대 1096만원이고, 가장 고소득자여도 1년에 최대 부담하는 의료비는 1096만원입니다. 1분위 저소득자 분들은 1년의 의료비를 최소 90만원만 내시면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소득이 4에서 5분위에 해당되고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부담하는 최대 의료비는 173만원이 되는데요. 그런데 병원을 많이 다녀서 본인 부담금이 총 6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427만원은 나라에서 환급이 되는 정말 놀라운 혜택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병원에서 낸 돈이 그해 최고 상한액이 넘으면 병원이 알아서 공단의 초과분을 청구해주는 사전급여가 적용되고, 나중에 정확한 소득 분위가 확정이 되면 그 분위에 맞는 상한액과 차액을 추가로 돌려받는 사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여러 병원을 다녔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건데요. 병원 하나하나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공단이 한 해 동안 이용하신 모든 병원과 약국에 급여 본인 부담금을 자동으로 합산해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따로 모아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사후 환급금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환급금 조회 메뉴로 들어가시거나, 온라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병원을 자주 다니셨다면 환급금 조회부터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물론 모든 병원비를 다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2,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 부담금은 제외되지만, 이 제도 하나만 알고 있어도 큰 병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수많은 국민들에게 본인 부담 상한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바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한 사람이 암이나 희귀질환, 심장질환 등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특정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대폭 경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의료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5년간 급여 치료에 대해 국가에서 95%를 부담해주고 환자 본인은 5%만 부담하면 되는 엄청난 혜택이죠. 쉽게 말해 암으로 진단받고 급여 부분 병원비가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요. 5%인 15만 원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외래든 입원이든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모든 치료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급여만 해당된다는 것인데 비급여는 다릅니다. 요즘 암 치료는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죠. 표적항암 치료, 면역항암 치료, 중입자 치료 등 이런 최신 치료를 선택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 중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암 치료를 받고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암보험이 필요 없다 이 말도 틀렸고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은 의미가 없다 이 말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중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비급여 치료를 민간보험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병원비 때문에 가게가 무너질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본인 부담 상한제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는 주로 급여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일부 비급여 의료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에서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소득 기준을 보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100%를 초과해 200% 이하인 경우에도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7억 원 이하이고 병원비가 연소득의 10%를 초과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8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신청하실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16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비율도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의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 초과해서 100% 이하는 60%, 100% 초과해서 200% 이하는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이미 실손보험금이나 다른 기관의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나중에 확인이 되면 환수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의료비 부담 수준이 소득 대비 15%에서 10%로 완화되었고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85% 이하 가구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330만 원으로 변경도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받고 재활치료까지 받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총 43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중 민간보험에서 80만 원을 먼저 보상받았다면 남은 의료비는 350만 원이 되겠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 350만 원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지원 비율이 60%라면 350만 원의 60%인 21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이었다면 지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제도가 개선되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신청 기한도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진료일에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비급여 진료비 세부 내역서, 민간보험 보험금 지급 내역, 통장사본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하고요. 괜히 서류가 부족해서 2번 방문하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고요. 이건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오래 사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장기 요양 등급을 인정받으면 국가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자택이나 병원을 방문해서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하고 여기에 의사소견서를 함께 검토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가장 중증인 1등급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로 대부분 누워서 생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등급은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주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해당되고요. 4등급은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일상생활의 일부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급이 결정되면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3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시설급여는 요양원과 같은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해 24시간 돌봄받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는 장기 요양기간이 부족한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직접 돌봐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 요양비인데요.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가족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복지용구 지원인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같은 복지용구를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국민건강보험의 대표적인 4가지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본인부담 상한제. 둘째, 산정특례. 셋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넷째,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었습니다. 산정특례는 암이나 중증질환 진단 시 급여 진료비의 95%를 지원받는 제도이고,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급여 의료비가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비급여를 포함한 고액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제도가 있다고 해서 민간보험이 전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산정특례나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고액 치료비는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제도는 기본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민간보험은 그 빈틈을 보완해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 기준에 맞게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저도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보장 내용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상단의 보험구조대 이팀장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고정 링크에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